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장롱 위에 소름 끼치는 파란색 할아버지. 저는 이모들 중에 한 분이 무속인이시고 이모 쪽 친척 언니 중 한 명도 무속인입니다. 신랑 쪽은 시아버지가 약간 신기가 있으셨고 시아버지의 어머니, 그러니까 신랑의 할머니도 신기가 있으셨다고 하네요. 더군다나 인터넷에 떠도는 글을 보니 아이들은 영혼이나 귀신 같은 걸 더 잘 본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서너 살밖에 안 된 아이가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었죠. 여기 시골로 이사 오기 전 서울 망원동에 빌라촌에 살 때였습니다. 지금도 가난하지만 그땐 돈이 없어서 보증금 500만 원에 작은 방 2칸짜리 월세집에서 살았어요. 주인은 연세가 좀 있으신 할아버지와 할머니로 바로 위층에 사셨습니다. 저희 이사 들어 올 때 주인 할아버지께서 계단이 지저분해졌다면서 골목에 서 있던 저에게 수건을 던져주시며 닦으라고 하셨어요. 어이도 없고 기분도 나빴는데 그만큼 빌라에 애정이 많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할아버지께서 안 보이시는 거예요. 주인 할머니께 여쭤보니 몸이 조금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고 하시더군요. 많이 안 좋은 건 아니라 곧 퇴원하실 것 같다고. 할머니께서 시간 날 때마다 병원 가서 수발 드시는 것 같았어요. 곧 퇴원하실 것 같다는 말에 저도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전에 안방불을 다 끄고 작은 방 불빛에 의지해서 아이들 잠자리를 봐주고 있을 때였어요. 당시 3살 딸내미가 갑자기 엄마 저기 장롱 위에 파란 할아버지 있어. 이러는 거예요. 순간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내 딸내미인데 진짜 무서웠죠. 작은 방에 있던 신랑을 불러서 애가 이런 소리를 한다니까 신랑도 살짝 쫄아서 재차 확인하더군요. 아직 말 완전히 잘 못할 때라 똑같은 질문을 2번 해도 금방 답이 바뀌던 아이였는데 여튼 그날은 장롱 위를 계속 의식하며 식은땀을 흘리며 짰었죠. 그리고 시간은 흘러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는데도 주인 할아버지는 퇴원하지 않으셨어요. 할머니께 전에 듣기론 점점 상태가 나빠지시고만 있다고. 그날은 내 식구가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시어머니 댁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골목이랑 빌라 앞 주차장이 좁아 앞에 서 있는 차가 나갈 때까지 기다리는데 우리 빌라에서 주인 할머니가 까만 상복을 입고 내려오시더니 차에 타시더라고요. 까만 상복 입은 자제분들도 몇 분 계시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구나. 안타깝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그날은 햇빛이 밝은 주말 낮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김없이 저와 아이들은 안방에서 놀고 신랑은 작은 방에서 게임하고 잘 놀던 딸내미가 갑자기 방문 쪽 천장 모퉁이를 뚫어져라 보더니 저기 할아버지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예전에 장롱 위에 파란 할아버지 이야기할 때보다 표정도 말도 뭔가 진지해 보이더군요. 또 신랑을 불러 애가 할아버지 있다고 또 그런다 했더니 이번엔 파란 할아버지 아니냐고 웃으며 얘기하고 지나갔네요. 그리고 며칠 뒤에 애들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오는데 집 앞에서 주인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얘기하시는데 할아버지 계실 땐 할아버지가 다 하셔가지고 할머니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할머니 손을 꼭 잡아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계실 때 할아버지께서 계속 집으로 가고 싶다고 하셨대요. 평생 힘들여 일고는 내 집에서 눈 감고 싶다 하셨다고. 그렇게 집에 가고 싶어 하셨는데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셔서 결국엔 병원에서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 듣는데 딸내미가 그동안 보인다고 했던 할아버지가 주인 할아버지가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당신 집을 보고 가신 게 아닐까. 그 뒤로 할머니께 곤란한 일 있으면 저희 집에 말씀하시라고 해서 신랑이 몇 번 올려가 고쳐주기도 하고 눈 왔을 땐 빌라 앞을 열심히 쓸기도 했네요. 한창 겨울에 이러고 시골로 이사를 왔는데 할머니는 잘 지내시나 모르겠네요. 2번째 이야기. 곰팡이가 생기는 집. 저희 가족이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 이 일로 저희는 이사를 하게 됐고 이사가 끝난 뒤 일을 도와준 친구 몇 명과 가족이 밥을 먹는 도중 아버지가 저희에게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하시던 일에 문제가 생겨 집안이 완전 망했을 무렵 아버지는 마지막 남은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월세방을 얻어야 했고 어렵사리 방이 2개짜리 반지하 집을 구하셔서 그렇게 저희 가족은 그 문제의 집에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싼 가격으로 들어가게 된지라
조금 의아한 부분도 있었지만 막상 이사한 지 이틀쯤 되니 그 이유를 알겠더군요. 현관문 맞은편에 있는 안방은 창문도 2개가 달려 있고 햇빛도 잘 들어와서 쾌적했지만 그 옆방은 미닫이 문을 닫으면 햇빛이 완전 차단돼서 한낮에도 캄캄한지라 사물을 분간할 수 없을 뿐더러 습기가 가득해서 방문 맞은편 벽에 있는 다락에서는 간헐적으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보름쯤 되니 벽지가 새까맣게 곰팡이가 피어오르고 바닥엔 물이 고이기 시작했던 정말 최악의 집이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가족에겐 소중한 보금자리였고 조금 불편해도 발 뻗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희 가족은 그저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휴일날에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저는 제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한참 자고 있는데 왠지 가위가 눌릴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살짝 잠이 깨는 듯 하는 순간 침대 발치 쪽에 위치한 다락방의 미닫이 문이 스르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라 하며 뭔 일인가 하고 고개를 들고 하니 순간 가위에 눌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죠. 몸이 말을 듣지 않았고 시선은 천장에 고정된 채 저는 어떻게든 깨어보려고 소리를 마구 질렀지만 역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겁에 질린 저는 제발 가위가 깨기만을 바라며 바둥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다락문이 천천히 닫히는 소리가 들리더니 방바닥에 고여있던 물 위로 누군가 천천히 걷어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찰방찰방 하는 소리랄까? 뭐라 말로 표현은 하기 힘들지만 방바닥을 누군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다는 사실 하나는 분명 알 것 같았습니다. 너무 무서웠던 저는 소리를 지르며 어떻게든 깨어보려고 난리를 쳤지만 아무 효과는 없었고 그 누군가가 곧 제 침대 발치까지 온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들려오는 침대 끝쪽이 느껴졌습니다. 시선이 천장에 고정된 상태라 볼 수 없었지만 누군가 침대 위로 올라와 제 두 발 사이에 서 있는 게 느껴졌고 저는 정말 무서워서 완전 패닉에 빠진 채 욕지거리가 섞인 소리를 내질렀지만 그 어떤 소리도 입안에서 맴돌 뿐 나오지 않더군요. 순간 발 쪽에 서 있던 뭔가가 갑자기 제자리에서 뛰기 시작했고 침대 위를 두 발로 콩콩 뛰는 게 마치 어릴 적에 타던 방방을 타는 듯이 그렇게 침대 위에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누워있던 왼쪽에서 몇 번을 뛰다가 제 몸을 건너뛸 때는 제주 넘기로 돌아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뛰기 시작하는데 정말이지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특히 제주 넘어서 제 몸을 건널 때 살짝 보이던 그 얼굴과 형체. 들썩거리는 침대 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겁에 질려서 울부짖을 뿐 제주 넘기 할 때마다 보이는 그 얼굴은 정말이지. 그렇게 가위를 일주일이면 서너 번은 눌린 것 같습니다. 매일 밤이 무서웠고 대낮에도 그 방에 들어가기가 싫었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잠이 들 때면 어김없이 열리던 다락문. 어머니에게 사실을 이야기해도 어머니는 그저 꿈이라고 말할 뿐 별 신경을 안 쓰시더군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고 제 몸이 상하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습기가 많고 곰팡이가 많아서였는지 기관지에 결국 탈이 났고 기가 섞인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혹시 자다가 코피를 흘리면 목과 코 쪽에 피가 고이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다고만 하더군요. 하지만 제 몸은 날이 갈수록 안 좋아졌고 아버지는 결국 이사를 하시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정말 싼 월세값이 아쉽지만 제가 호흡기 쪽에 문제가 생긴 건 아무래도 곰팡이와 습기라고 여기셨기에 이사를 하기로 하셨고 집주인과 상의를 슬슬 해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틀 뒤 갑자기 아버지가 이사를 하시겠다며 구장 몇 집 건너로 이사를 한다며 짐을 옮기시더군요. 저는 아버지의 행동이 조금 이해가 안 갔지만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벗어난다는 생각에 친구를 불러 신나게 이사짐을 날렸고 이사는 곧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몇 개의 짐을 나르기 위해 아버지랑 차에 올라탄 뒤 아버지는 넌지시 제게 이렇게 물어오셨습니다. 너 그 방에서 귀신 자주 봤다며? 저는 조금 당황한 채 머뭇거리다가 괜히 절 이상하게 보실까봐 그냥 꿈을 꾼 거라고 대충 둘러댔는데 아버지가 다시 물어보셨습니다. 엄마한테 얘기 들었다. 어떻게 생겼는지도 듣고 너 그거 진짜냐? 꿈 같은 거 아냐? 진짜 그런 가위를 계속 눌린 거야? 당황한 저는 그냥 꿈일 뿐이라고 대충 마무리 지었고 아버지는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가 끝난 뒤 저녁 식사 시간에 아버지가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정말 난생 처음 듣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입니다. 사실은 말이다. 내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게 신경 쓰여. 아무래도 이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3층에 있는 주인 집에 올라갔는데 말이다. 마침 그 집이 제사라서 음식을 마련하고 사람들도 많이 모여 있길래 그냥 인사만 하고 나오려는데 집주인 여자가 음식 좀 가져가라고 막 싸주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이 자기 남편 제삿날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어쩐 일로 왔냐고 하길래 그냥 애가 좀 많이 아파서 이사를 가려고 한다고 말했지. 근데 그 여자가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아프냐고 하길래 병원에선 이상 없다는데 자꾸 장기침하면서 피도 섞여 나오고 몸도 말라가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곰팡이나 습기가 문제인 것 같다고 그랬지. 아 근데 갑자기 주인 아줌마가 황급히 놀란 목소리로 얼른 짐 빼고 바로 이사 가라고 막 그러더라고. 보증금도 바로 줄 테니 얼른 이사 가라고 막 그러더라고. 좀 당황해서 멀뚱멀뚱 쳐다보는데 아줌마가 하는 말이 자기가 이 건물을 샀을 때 정말 좀 싸게 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다 세놔주고 지하를 자기들이 썼다고 하더라. 그래 맞아. 우리가 살던 집 말이야. 근데 남편이 거기서 이유 없이 죽어나갔다고 하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전 주인도 그리고 그 전전 주인도 이유 없이 몸이 말라가더니 병명도 모른 채 죽었다는 거야. 동네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몇 명이 죽어나갔다고 하더라고. 그 소문 때문인지 다시 건물을 싸게 내놓았는데도 안 팔려서 그냥 싼값에 월세를 내주고 자기는 3층으로 이사와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그냥 나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저기 저 사진이 죽은 자기 남편이라고 하는데 사진을 보니까 내 엄마가 말해준 딱 그 얼굴인 거야. 내가 가위 눌리면 자주 나온다는 그 다락방 귀신 말이야. 딱 그거더라고. 살짝 대머리에 오른쪽 눈 쪽에 검은 얼룩점까지 딱 똑같더라고. 도저히 이사 안 하고는 못 버티겠더라. 그 다락문. 니들한테 말은 못했지만 밤만 되면 부시럭거리는 소리에 자주 잠독했던 그 다락문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시던 아버지의 겁에 질린 눈빛은 아마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정도로 정말 두려움에 가득 찬 눈빛이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던 친구 녀석을 통해 이 이야기가 학교에 퍼졌고 그 집은 곧 전교생이 다 아는 귀신 나오는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집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몇 번의 큰일이 있었던 집이며 이미 동네 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동네 집값 걱정에 쉬쉬했다고 하더군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